자, 원나잇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고소된 K씨, 그 상대 여성이 제출한 성관계 당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내용, 자, 성관계 소리, 그리고 뭔가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 그리고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상대 여성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경찰 측 의견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일단 이건 중간간 사건이었죠. 그러면 성관계 하는 소리는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강간행위, 그러니까 성관계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때려가면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제압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죠. 강압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 상대 여성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소리죠. 거부 의사 표시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음소리 계속 나는 건 뭐겠습니까? 성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다시 약간 틀어서 생각해 보면 녹음 시간 내내 반항을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겠지만 뭐 의식이 좀 흐릿하거나 만취해서 인사불성의 상태라면 성관계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희미하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의사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항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심신상실 상태나 현저하게 저항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 이런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계속 신음소리가 나고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녹음 파일이 제출된 상태에서 녹음 파일 직접 청취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조사 받을 때요. 청취를 충분히 했고, 물론 수사관들은 이때 뭐 그 전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이런 녹음 파일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청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건 현장, 그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사건 시점, 그 시점에 녹음된, 그리고 피의자한테 불리할 수 있는 녹음 내용만 들려준 다음에 다시 재차묻죠. 이래도 기억나지 않느냐, 강간한 거 아니냐, 강제로 한 거 아니냐, 철썩철썩 소리가 나는데 때린 것 아니냐 라고 되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일단 녹음된 내용 자체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뭐 상기될 리는 만무하겠죠. 이미 시간도 훨씬 한참 지난 뒤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녹음한 내용을 들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씨가 분명히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인지하게 된 내용은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뭔가 미심쩍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준강간과 강간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강간죄하고는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폭행협박을 수반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를, 그러니까 빠져 있음을 이용해서 간음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준강간이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은 소극적으로나마 저항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실제로 3차 수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하여서 피의자 K씨가 갖고 있었던 의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3차 수사를 마치고 나온 K씨한테 구속영장이 실제로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을 때 영장 심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가 그 대상자가, 피해자가 구속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바로 인신이 구속되는, 그래서 구치소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일단 첫 번째로 사안의 중대성은 뭐 중요하죠. 이미 뭐 상당히 이건 징역형이 규정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규정된 범죄인 만큼 상당히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 중대한데 그만큼 내가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 근데 다만 다투고자 하기 위해선 이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K씨 본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내서 제출하려면 구속된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다.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달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피해자 K씨가 직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이나 주거, 사회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였죠. 뭐 증거 인멸할 게 뭐 있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가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고 영장 청구서에는 검사가 추가적으로 기재를 한 바가 있지만 실제로 K씨는 상대 여성이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상대 여성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을 해서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K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나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죠. 자, 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경찰은 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보냅니다. 사건이 송치가 되었죠. 물론 그 의견을 알아보니 담당 수사팀에서 팀의 전체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는 기소 의견을 붙여서 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 이후 송치된 이후에 약 한 2달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검사가 소환을 합니다. K씨를. 또 이루어졌죠. 네 번째 조사입니다. 물론 검찰 송치 이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조사인데요. 보통 검사가 부를 때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뭔가 수사관이 조사를 하기 부적절한 사안이거나 이런 경우에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피신 조서를 직접 작성을 하면서 검사가 신문을 하는 거죠. 경찰이 아니고, 그리고 검찰 수사관도 아닌 검사가 직접 조사했을 때 역시 검사의 주된 질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기억나지 않느냐,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증언이 있다, 관련자의 증언이 있다, 이래도 발표할 거냐, 이렇게 강압적으로 뭐 강압적이다,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 집중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의 변소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당시에 검사가 추가적으로 보여준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다면 티팬TV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다음 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